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가장 역설적이고도 경제학적으로 완벽한 현상, 즉 글로벌 최대의 비트코인 단일 고래인 마이클 세일러의 매수 중단 및 매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대한 악재성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82,000달러를 단숨에 돌파해버린 이 기현상의 거시경제적 이면을 철저하고도 심도 있게 해부해보겠습니다. 대중과 언론은 언제나 자극적인 단편적 뉴스 헤드라인에 휩쓸려 가상 가격의 단기적인 등락에만 매몰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소식에 공포를 느끼고 투매에 동참한 것이 그 대표적인 비이성적 사례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스마트머니와 거대 기관, 투자자들은 이 사건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단일 기업의 일시적이고 전략적인 재무, 회계적 결정과 글로벌 자산시장의 밑바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펀더멘털의 구조적 변화를 정확히 분리해냈습니다. 그 결과 대중이 공포에 질려 던진 물량을 고스란히 흡수하여 보란듯이 새로운 역사적 신고가를 창출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정 고래의 움직임에 목을 매던 과거에 취약했던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전 세계 기관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거시경제의 코어 베이스 자산으로 진화했는지, 그 냉혹하고도 정교한 자본 이동의 경제학적 로직을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로직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행보와 비트코인 가격 사이에서 완벽하게 증명된 디커플링, 즉 극단적인 탈동조화 현상입니다. 과거 지난 몇 년간의 크고 작은 상승장과 하락장을 복기해보면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시장의 가격을 위아래로 쥐락펴락하는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단일 매수 엔진이었습니다. 그들이 월스트리트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비트코인을 대거 매집한다는 공시를 띄울 때마다 시장은 환호하며 맹렬하게 상승했고, 반대로 그들의 자금 조달이 멈추거나 매수세가 주춤할 때면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말라버릴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요컨대 비트코인이라는 전 지구적인 거대한 네트워크가 특정 기업의 자금력과 한 명의 최고 경영자가 내뱉는 말 한마디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던 매우 불안정한 생태계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마이클 세일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회사가 추가적인 비트코인 매입을 당분간 진행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아무런 흔들림 없이 가볍게 8만 달러 고지를 돌파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시장에 던지는 경제학적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비트코인이 더 이상 단일 기업의 공격적인 트레저리, 즉 재무 자본의 수혈에 기대어 생존하는 실험적인 위험, 자산이 아님을 시장 스스로가 막대한 자본의 힘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82,000달러 위로 밀어올리는 폭발적인 상승 동력은 과거 세일러가 홀로 짊어졌던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하고 압도해버린 월스트리트 거대 금융기관들의 현물 상장 지수 ETF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등 수천조 원을 굴리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의 시스템을 통해 매일같이 기계적이고 알고리즘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전 세계의 잉여 자본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유동성의 강물을 형성했습니다. 과거에는 한 마리의 거대한 고래가 거친 숨을 내쉬며 시장의 파도를 간신히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전 세계의 기관 자본이라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해류가 시장의 방향 자체를 위로 끄집어 올리는 구조적 성숙기에 완벽하게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스탠다드 철학의 절대적인 맹신론자이자 전도사인 마이클 세일러가 1분기 실적 발표라는 공식적이고 엄중한 자리에서 굳이 비트코인의 매도 가능성을 언급하여 단기적인 시장의 발작과 가격 하락을 유도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발언을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에 대한 그의 굳건한 믿음이 흔들렸거나 회사가 시장을 탈출하려는 배신행위로 해석하는 1차원적인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고도로 발전된 현대 기업 금융과 정교한 부채 관리의 영역에서 파생된 지극히 차갑고 이성적인, 그리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완벽한 재무 전략의 일환일 뿐입니다. 이 로직의 본질을 꿰뚫어보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난 수년간 어떤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모아왔는지, 그 자본 조달의 메커니즘을 뼛속까지 뜯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금고에 남아도는 잉여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산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미래 주식 가치를 담보로 하는 전환사채를 수차례 발행하여 월스트리트로부터 막대한 빚을 냈고, 그 빌린 피아트 머니, 법정 화폐로 절대적 희소, 자산인 비트코인을 싹쓸이하는 공격적인 레버리지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트코인의 가치가 훌륭하더라도 빚에는 당연히 갚아야 할 만기가 존재하고 주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재 자본시장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은 그들이 쥐고 있는 비트코인의 순자산 가치, 즉 넷 에셋 밸류 대비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부여받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절대 가격이 82,000달러를 넘어서며
기업이 빚을 내어 사둔 자산의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팽창한 상태입니다. 수십조 원의 자금을 총괄하는 CFO의 냉정하고 수학적인 시각에서 볼 때 자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급등을 보였고 자사 주가에 엄청난 프리미엄이 껴있는 지금 상황이야말로 기업의 목을 조일 수 있는 부채를 관리하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그들이 보유한 전체 비트코인 물량 중 아주 극히 일부분인 소수점 단위의 물량만 매도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현금 창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으로 과거에 높은 금리로 빌렸던 악성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거나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부채의 만기를 뒤로 미루는 롤오버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의 미래를 부정하고 짐을 싸서 시장을 떠나겠다는 항복 선언이 아니라 극대화된 자산의 팽창 가치를 영리하게 활용하여 기업의 신용 등급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다지고 재무 건전성을 완벽하게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기업의 체력을 길러두어야만 향후 폭락장이 오거나 유동성이 필요할 때 더 많은 자본을 더 낮은 금리로 끌어와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화폐인 달러 시스템을 뼛속까지 이용해 값싼 빚을 내어 희소 자산인 비트코인을 쓸어담고 그 자산 가치가 폭등했을 때 파편을 떼어내 빚을 갚아버리는 이 얄미울 정도의 영리한 과정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장 완벽하게 착취하는 비트코인 스탠다드 기업의 교과서적인 완성 단계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직후 이러한 기업 금융의 복잡하고 심오한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대중과 단기 투기 세력들은 최대 보유 기업이 드디어 물량을 시장에 집어던진다는 1차원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앞다투어 패닉셀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스마트 머니와 알고리즘, 봇들은 대중의 이 어리석은 오해를 즉각적이고도 달콤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들은 2단기적인 하락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시스템 자체의 펀더멘털 훼손이나 해킹,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단일 기업의 회계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에 의한 아주 사소한 일시적 노이즈임을 명확하게 분리해냈습니다. 시장이 마이클 세일러의 매도 시사라는 엄청난 악재성 이슈를 단 며칠 만에 가볍게 소화해내고 단숨에 82,000달러 위로 가격을 무자비하게 밀어올린 현상은 현재의 비트코인 시장이 거대 고래의 차익 실현 물량마저 흔적도 없이 씹어 삼킬 수 있는 압도적이고 두터운 기관의 대기 수요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무서운 경제학적 데이터입니다. 나아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노이즈를 뚫고 비트코인을 82,000달러라는 전인미답의 역사적 고지로 밀어올린 궁극적이고도 가장 거시적인 동력은 결국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법정 화폐 시스템의 구조적인 붕괴, 즉 망가진 화폐, 브로컨 머니 현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매크로 환경은 실물 경제의 공장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성장 속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무너져가는 빚의 시스템을 강제로 연명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무한정 돈을 찍어내야만 하는 파국적인 외통수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대통령인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이 국가 부채는 이미 세금을 걷어 갚을 수 있는 수학적인 임계점을 아득히 돌파한 지 오래입니다. 막대한 국채의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는 폰지 사기처럼 또다시 빚을 내어 돌려막기를 하고 중앙은행은 억지로 그 빚을 사주며 시중에 애미 통화량을 강제로 팽창시킵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서 금리가 높든 침체되어서 금리가 낮든 상관없이 기존 시스템의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 유동성의 인쇄기는 매일 밤낮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완전히 고착화되었습니다. 시중에 종이 화폐가 무한정 쏟아져 나오는 이 가혹한 통화 팽창의 환경 속에서 화폐가 가지는 실질적인 구매력은 얼음이 녹아내리듯 쉼없이 삭감됩니다. 막대한 자본을 운용하는 글로벌 국부 펀드와 연기금, 거대 기관 투자자들은 이 팽창하는 유동성의 피해자가 되어 서서히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 통장 위에서 명목상의 숫자만 커지는 종이 화폐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가치를 영구적으로 보존해줄 완벽한 희소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필사적으로 치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자본 대이동의 궤적 한가운데에 비트코인이 모든 돈을 빨아들이는 초거대 블랙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우량주조차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 주식수를 무한대로 늘려 기존 주주의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의 가치를 지닌 실물금이나 은조차 가격이 크게 오르면 채굴 기업들이 더 강력한 굴착, 장비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땅속 깊은 곳에서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늘려버릴 수 있는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격이 1억 원이 되든 10억 원이 되든 전 세계의 잉여 자본이 아무리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네트워크의 수학적 코드에 의해 총 발행량이 정확히 2100만 개로 영원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희소성이 글로벌 통화량 팽창의 프리미엄을 단 한 방울의 누수도 허용하지 않고 오롯이 자산 가격표로 흡수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의 82,000달러 돌파는 마이클 세일러가 어제 비트코인을 얼마나 더 샀느냐,
혹은 내일 얼마나 팔 것이냐를 따지는 미시적이고 지엽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자인달러 통화 시스템 자체의 눈금이 녹아내리는 실질적인 구매력 붕괴, 자산시장의 가격표에 그대로 역으로 반영되고 있는 거대한 거시경제의 결과물입니다. 시장을 지배했던 단일 고래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모래알처럼 소멸하고 있으며 그 자리를 국가 단위의 전략 자산 매집과 글로벌 메가 뱅크 단위의 거대한 잉여 자본이 콘크리트처럼 메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망가져버린 종이 화폐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해지하기 위해 비트코인이라는 전례 없는 무국적 희소 자산을 필수적으로 편입하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금 이 순간에도 차트 위에 숫자로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장을 이끌던 최대의 우군이자 최대 주주가 매입을 멈추고 심지어 매도를 시사하는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히려 거침없이 폭등해버리는 이 냉혹한 디커플링의 팩트 앞에서 우리는 낡은 상식을 버리고 깊은 통찰을 가져야만 합니다. 대중이 기업의 단기적인 실적 발표와 부정적인 뉴스 헤드라인 한 줄에 일희일비하며 소중한 희소 자산을 헐값에 내던질 때 스마트 머니는 유동성 팽창이라는 거시경제의 절대, 불변의 법칙에 거액을 베팅하여 대중의 부를 합법적이고도 조용하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달러 시스템의 구조적 균열과 M2 통화량의 폭발적인 증가가 결코 멈출 수 없는 시스템적 현실이라면 공급량이 수학적으로 완전히 고정된 자산의 명목가치 상승은 절대 막을 수 없는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단기적인 노이즈를 뚫고 끝없이 우상향하는 이 무겁고 거대한 자본의 쏠림 속에서 여러분은 은행 계좌 속에서 가치가 삭감되는 현금을 관망하며 방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대 기관 자본의 흐름과 동기화하여 잉여 유동성을 즉각적으로 희소 자산으로 치환하는 거시적 생존 전략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고 계십니까? 자본주의라는 차가운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중의 공포를 역이용하여 시스템의 허점을 공략하는 냉철한 경제학적 논리만이 여러분의 계층 하락을 방어할 유일한 구명조끼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부의 재편 과정에서 오늘 깊이 있게 분석해드린 자본 이동의 펀더멘털이 여러분이 단단한 자산 방어선 구축에 흔들림 없는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